네, 자, 제33회 기출문제의 부가가치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4점짜리입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의 1번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세 매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과세 매출이라는 것은 유형이 11번 유형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문제의 1번 문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명세표를 보시고요.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9월 25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이 있었어요. 계약금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표 입력을 위해서는 9월 25일자 일반 전표를 열어가지고 얼마의 계약금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이 매입매출 전표 분계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매입매출 전표 복수거래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문제 2번을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까지 해야 4점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험에서는요, 결제 내역이나 전송 일자는 채점을 안 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9월 25일자를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9월 25일자를 가서 봤더니 한라산에서 선수금 110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선수금이 대변에 입력되었었구나. 그래서 계약금을 받는 날 부채로 인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채가 없어져야 되니까 분기할 때 선수금은 차변에 온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이제 매입매출 전표로 갑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열었으면은 날짜를 10월 2일로 정확히 입력하시고요. 유형은 11번 유형, 이미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11번. 자, 복수거래 단추 필요하죠? 위에 복수거래 클릭하시고 스패치 100개 65,000원, 엔터 치시고 아이젠 100개 45,000원, 엔터 치시고 탭을 누르거나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거기 우리가 판매자고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이기 때문에 한라산 아까 조회할 때도 확인했었고요. 전자세금란은 비워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0번 눌러서 비우고 갑니다. 자, 분계는 우리가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이 있기 때문에 혼합분계를 선택해야 돼요. 밑에 메시지 보시면 혼합분계는 3번이죠. 그래서 3 하십니다. 자, 밑에 두 줄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애수금 틀림없이 맞죠. 또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로 가는 거 맞습니다. 확인하시고 세 번째 줄 클릭하신 다음에 차변에 아까 그 선수금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선수하시고 259번. 금액은 아까 여기서 확인했었죠. 11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1100 플러스 엔터. 또 한 번 차변 선택하시고요. 나머지는 108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108번. 네.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한참 연습할 때쯤이면 108번까지는 좀 암기가 되는 게 좋아요. 아주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실기에서.
외상매출금 108번.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뭐냐? 여기 빨갛게 차액으로 표시된 바로 1,100만 원이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11 플러스 2번.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마지막에 탭키를 치는 이유는 엔터 쳐버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밑에 여기 합계라든가 또 거래처 코드 한번 확인하는 거, 이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탭키 쳐가지고 천천히 보고 지나가셔라 이거예요. 고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에서 하나 더 있는 거 기억하고 있죠?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는 여기 부가가치세 2에 있죠. 네,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조회를 합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2일 엔터. 거래처에서는 엔터 세 번 치시고, 아까 생략한다고 했던 결제 내역이 바로 이 부분에 입력하는 것들이에요. 외상 얼마, 현금 얼마, 수표 얼마, 이런 것 등을 입력하는 건데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거 검색이 되면 여기 체크만 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요.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러신 다음에 밑에서 발행단초 누르고 발행되었습니다 나오면 다시 확인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송하는 작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 또 수업용 프로그램에 상단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여기 단추를 만들어 놨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웹사이트가 나오면 로그인 단추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시고 밑에 매출 조회. 그러면 조회가 됩니다. 한라산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송할 때 전송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송하는 날짜, 이제 나중에 전송 결과를 조회하면 조회가 되는데 그거 채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발행 단추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면 전송이 성공한 거고요. 이 국세청 전송 결과에 가면은 여기에 매출 조회를 눌러보시면 전송에 성공했는데 여기 전송 날짜가 오늘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날짜.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0월 2일 날 그 세금 계산서를 11월 17일 날 한 달도 지나서 전송한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전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송 일자는 시험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전송 결과를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닫아 주시고요. 여기서 이 발행 메뉴에서도 닫은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도 굳이 꼭 조회를 누르지 않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 전자발행 나오니까 좀 안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점짜리 4점짜리를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가 나왔는데요. 매입거래라는 것은 주의할 사항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상품이기 때문에 자료 설명을 보니까 그다지 뭐 주의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품을 구입한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분계를 외상 분계하면 자동 분계가 만들어지죠.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그렇게 해야죠. 자, 10월 10일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자, 유예 날짜를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10월 10일로 해주시고, 자, 유형은 상품을 매입하는 세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는 유형을 51번 유형으로 해야 돼요. 꼭 51번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좋고요. 마우스로 클릭하다가 다른 것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자, 품명에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카리비나 수량 100개 단가 2만원 엔터 거래처명 코드에 가가지고는 이번에는 공급자가 설악산이죠. 예, 공급자가 여기서는 거래처가 돼야 돼요. 전자세금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해라 그랬죠. 1번 전자 입력으로 해라. 외상분계 아까 확인했죠. 2번. 네, 밑에 분계 보시면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네, 완벽히 분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할 사항 없어요. 자, 다음 문제는요. 세 번째 문제죠. 매출거래 4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가 보이게 되면 여러분은 날짜가 어디 있는지 체크 좀 해놓고 합계금액 입력할 거니까 합계금액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래처는 이건 히말라야는 우리 회사죠. 거래처가 아니고. 그래서 카드사가 삼성카드,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지리산. 예, 지리산이 거래처예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리산에게는 돈을 받은 거죠. 신용카드로 우리가 판매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매출채권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삼성카드하고 우리 회사 간에 매출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지리산으로부터는 우리가 결제되었다고 보지만 삼성카드에서 카드 대금이 입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카드를 거래처로 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분계를 신용카드 분계 4번 분계 하시게 되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10월 16일 입력해 보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0월 16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카드 매출이기 때문에 17번 카드과세입니다. 17번 카드과세. 네. 자, FAT 1급 시험에는요, 매출 유형이 나올 게 3개밖에 없어요. 11번, 13번, 17번. 네. 그래서 일단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뭐가 어느 범위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딱 알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은 좋습니다. 예. 여기 있는 거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선택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자, 매출에서는 3개가 시험이 나온다. 11, 13, 17. 매입에서는 4가지가 나온다. 51, 53, 54, 57. 예. 그래서 선택은 그 안에서만 선택을 하시면 돼. 예. FAT 1급의 출제 범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17번입니다. 신용카드사 물음표 단추 누르셔서 삼성카드사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품명은 아까 상품 등산화라고 되어 있죠. 그 자료 설명에. 그래서 등산화 입력해 주시고 수량 단가는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신 다음에 공급가액에다가 거기 합계를 입력합니다. 44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440만원 합계에 보일 거고요. 거래처명은 지리산이 거래처가 됩니다. 그래서 지리산 해주시고, 가끔 여기를 카드사를 거래처로 넣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카드사는 우리가 여기 카과 선택할 때
가맹점 삼성카드 먼저 선택했습니다. 자, 전자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증빙이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를 4번 분계하셔라 이거예요. 여기 메시지에 4번이 카드라고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4 해보세요. 자, 차변에 첫 번째 줄에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으로 인식이 되죠? 네. 아까 평가 문제에서 매출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가 지리산이 아니라 삼성카드라는 거. 네.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인 부가세 애수금 40만원 매출세액이니까 납부해야 되니까 부채로 인식됐고, 대변인 상품 매출 수익 발생 400만원. 네, 완벽하게 분계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3점. 자, 수정세금 계산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FAT 1급에서 수정세금 계산서는 이미 발급된 것을 입력만 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는 단추를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료 설명을 읽어보세요. 19일 판매한 상품 중 불량으로 인한 반품이 확인되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외상과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부 다 외상분계해 주세요. 2번으로.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예, 이미 다 발급 전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입력으로 그냥 입력만 해봐라 이거. 전자 입력으로 입력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날짜로 10월 25일자로 입력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작성일자 기준으로. 자, 그래서 날짜를 10월 25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게 그 상품을 팔았다가 상품이 반품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금 계산서이고,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등산 스틱. 수량의 마이너스 그대로 입력합니다. 10. 단가 5만원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세액 모두 마이너스가 입력되고요. 거래처 명에는, 예, 폼생 등반. 전자세금은 1번으로 하라고 그랬죠. 아까 전자입력으로.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여기 차변에 외상매출금 해놓고 마이너스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 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도 마이너스 5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대변의 상품 매출도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차감시키는 그런 분계죠.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제법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지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인 매출전표 관련 문제는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네, 면세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했군요. 네, 계산서 발급되는 매출의 유형이 바로 13번 유형이에요. 13번 유형. 네, 그러면 뭐 매출은 이제 다 나왔네요. 아까 17번도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13번 나왔죠. 처음에 11번 나왔었죠. 네. 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혼합분계해야 되죠. 번거래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좋아요. 자, 11월 12일 입력합니다. 자, 위에 11월 12일로 날짜 고치세요. 11월 12일. 면세 매출 13번. 예, 이 유형 선택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이 유형 선택이 그 문제를 맞게 하느냐 틀리게 하느냐, 예, 아주 그 중요한 결정사항이에요. 예. 자, 이제 품명 그대로 입력합니다. 월간 산잡지라. 수량 40, 단가 15,000원, 엔터 하시. 아유, 거래처. 거래처에서 북한산, 산이 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도 1번 한다 이거죠. 네, 분계는 아까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 분계니까 혼합 분계해야 돼요. 3번 해주시고요. 자, 이 잡지도 상품이라고 그랬죠. 면세 사업을 겸한다 그러면 그 판매한 게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을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 증가시켜야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60만원. 여기서 탭키 꼭 눌러야 되겠네요. 거래처를 북한산으로 두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은행으로 바꿉니다. 은행은 히말라야죠. 히말 엔터.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네. 네, 우리은행이.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으로 고쳐야 됩니다. 네, 우리은행. 보통예금은 우리은행이다. 잘 됐고요. 자, 다음 문제는 6번째 문제인데요.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매입거래. 네. 역시 파란색 세금계산서는 매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노트북이라고 찍힌 거 보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건 있는 거예요. 자, 자료 설명. 대표이사 최고봉 자녀가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야 된다. 네, 요거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자료가 보니까 이 노트북이 회사의 업무에 쓸 노트북이 아니라 대표이사 자녀가 사용할 노트북입니다. 네, 이것을 회사의 비용 처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역시 이 세액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를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해서 받아왔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신고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공제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는 54번 유형으로 해야 돼요. 공제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의 유형은 54번이다. 자, 그러면 입력합니다. 자,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날짜부터. 그래서 작성일자 보시고 11월 22일. 유형은 54번. 54 하게 되면은 팝업이 하나 뜹니다. 불공제 사유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2번에 있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정확히 해줘야 부속 서류가 정확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선택 하시고 품명란에다가 노트북이라고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수량 하나에 단가 150만 원. 거래처는 서울 PC.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자, 분계는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3번 혼합.
자, 우선 노트북이 상품이 아니라 이 회사의 경비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네, 가지급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서울 PC로 하면 안 돼요.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거래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최고봉이라는 분이죠. 최고 엔터. 자, 두 번째 줄에 와서 이제 대변을 기입해야죠. 대변은 이제 어떻게 했냐, 이거 돈을 월말에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일단 회사의 부채로 인식은 합니다. 미지급금.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165만원 그대로예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서울 PC 뜨는 게 맞죠. 이렇게 두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지급금은 차후에 회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서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든지, 만약에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안 시키면서 내 급여에서 공제하고 주세요. 그러면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할 때 요 가지급금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체시켜주고, 그 공제된 것을 요 미지급금하고 상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보내주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제 54번 불공이었습니다. 54번 불공.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서대문 세무서에 125만 원을 찾아서 송금했다는 뜻이고, 자료 설명을 보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평가 문제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네, 뭐 평가 문제에서 이렇게 좀 했지만 사실은 6월 30일 일반 전표를 안 봐도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저장된 거를 이용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통장 내역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납부한 거니까 날짜는 7월 25일이라고 거래일이 나와 있고, 서대문 세무서라고 세무서 이름 나와 있고, 또 찾으신 금액 125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알고 있느냐? 6월 30일 날 전표를 처리할 때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볼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미지급 세금이었는지 계정 과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6월 30일자 일반 전표는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도 뭐 시간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시간에 쫓기는 분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네, 속도가 나는 느려서 이거 뭐 볼 시간이 없겠다 하면 바로 전표 처리해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하셔가지고 6월 30일 날짜로 입력해 보세요. 그랬더니 서대문 세무서의 미지급 세금 125만 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지급 세금이 대변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차변에서 부채 감소시키는 날이에요. 자, 이것 또한 일반 전표의 입력사항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문제라고 그래서 전부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정리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정리하는 이런 문제는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자, 날짜는 납부한 날이니까 7월 25일 하시고,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 미지급금하고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선택하세요. 자, 차변에다가 아까 그 금액 125만원 통장에 있는 금액과 같죠. 그리고 이제 대변은 뭐냐?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됐죠.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입니다. 코드 꼭 넣어야 되고요. 거래처 코드. 금액은 125만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3회의 부가가치세 문제 7문제를 모두 해결해 가지고 24점을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네. 아유, 반대였네요. 네네. 예.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미지급세금이 서대문 세무서고요. 네. 보통예금은 네, 우리은행입니다. 네. 보통예금 우리은행. 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7개 33회에 출제된 유형을 봤는데 아주 평범한 수준이다. 네, 특별히 뭐 어렵거나 특별히 쉬운 문제는 없었고요. 보통 이런 스타일이에요.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항상 이런 스타일이 나오는데 오히려 좀 쉽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분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뭐 연습 많이 한 사람은 그거나 뭐 다 지금 이거나 뭐 별 차이가 없지만 좀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분은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계, 그 감가상각 누계 상계시키고 막 이런 것을 차변대변 헷갈려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여러분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마무리까지 다 하겠습니다. 결산 2문제와 정보 검색 문제가 있어요. 자, 결산. 네, 유가증권 평가 문제. 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회사명 A사, B사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회사명을 단비, 한솔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주식이 1000주인데 장부 금액은 이게 골뱅이가 뭐예요? 단위당입니다. 단위당가. 그러니까 한 주당 2,430원이다. 그런데 기말에 기말 평가가액, 기말 가격이 2,330원이다 이겁니다. 네, 100원 하락했어요. 한 주당 100원. 그 다음 밑에 한솔 2,500주인데요. 4,000원인데 4,200원. 이거는 200원 올랐습니다.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계산을 해가지고 큰 금액 쪽으로 하나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1000주 곱하기 100원 하면은 10만 원인가요? 예, 10만 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00원 곱하기 2500주. 5, 22는 4. 50만 원인가요? 네. 플러스 50만 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플러스 40만 원만 회계 처리하면 되죠. 예.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40만 원 증가한 것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12월 31일입니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자산 단기 매매증권 40만 원 증가시켜야 되니까 차변이죠. 자산 증가는 차변.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107번인가 그래요. 예, 검색하시고 따다닥 가가지고 차변에다가 40만 원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왜 증가했어요?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대변이 평가 이익이에요. 평가. 네,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905번 보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따다닥 가가지고 대변에다가 40만 원. 네, 이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에 관한 문제가 FAT 1급에서는 정말 뭐 결산에서도 자주 나오고 또 앞에 그냥 저기 이론 문제에서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4점.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이 재고자산 알려주는 문제가. 왜 쉬운지 여러분 해보시면 아는데, 자, 상품이 합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데 로프, 등산화, 랜턴 이렇게 품목별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재고 장부에서는 이제 품목별로 관리를 하겠지만 결산하는 결산자료 입력에는 그냥 토탈 금액만 입력을 합니다. 자, 평가 문제 보시면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이 2,400만 원 합계를 우리가 상품란에 입력하여야 되는데 그 상품란은 뭐냐면 기말 상품 재고액 이에요. 기말 상품 재고액 거기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갑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로 입력한 다음에 밑에 확인 누르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이제 이거 어느 자리에 있는지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 금액 입력합니다. 2,400만 원. 24 플러스 2번 엔터. 그리고 나서 잊지 말고 위에 있는 전표 추가까지 눌러줘야 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확인. 여기까지 하시고 닫으면 돼요. 네, 시간이 없으면 바로 다음 문제 진행하시고 시간이 있는 분은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 한번 눌러가지고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괴가 넘어왔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인데 두 문제이고요. 배점이 아주 응시자에게 아주 유리하죠. 4점씩. 쉬운 문제에 배점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에게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 문제. 바드러움 현황을 조회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6월 30일 현재 거래처별 바드러움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이랬어요. 그러면 6월 30일자로 바드러움을 잔액으로 조회하면 되죠. 거래처별 조회해서 한번 가볼까요? 바드러움 현황 여기 금융자금관리에 있는 메뉴예요. 네, 바드러움 현황 갑니다. 네, 거래처별 잔액 그리고 날짜는 6월 30일 현재인가요? 네, 6월 30일 현재. 네, 그러면 기간을 1월 1일부터 해도 되고 하여튼 뒤에 날짜가 앞에 날짜도 6월 30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6월 30일 거래처는 모두 엔터 치시면 여기 잔액란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잔액이
2,300만 원짜리 거래처는 한라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을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은 어디에 찍는 거냐면 이게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단추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저 시험장에서 보는 수업용 프로그램은 여기에 답안 작성이라는 단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답안 작성 단추를 누르면 OMR 답안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번호에다가 딱 눌러주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합계전액시산표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합계전액시산표를 열어볼까요? 합계전액시산표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클릭하시고 히말라야의 6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가 지금 히말라야예요. 여기다 6월 30일을 입력하면 되죠. 왜 이런 일이 있지? 네, 전기 2월 문제니까 뭐 우리하고 관계없고. 네.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볼 때는 이걸 더해야 되는데 더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라? 제출용으로 가라. 바로 옆에 제출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딱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508-669-290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잔액에서. 그래서 508-669-290 네, 보기 4번이 답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해 뒀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답안 작성 단추 눌러서 답안 눌러주시고 닫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3회 기출문제 뒷부분에 부가가치세 문제와 결산 문제 그리고 회계정보 분석하는 회계정보 분석이라기보다는 장부 조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